여러분 혹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환하게 켜진 가로등을 보며 당연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이 불빛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뒤흔드는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북한에서 온 한 여성 간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조국을 배신하라는 명령을 받고 남한에 왔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들, 따뜻한 온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배려가 가득한 이 땅에서 그녀는 인생 최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가족의 생명과 양심 사이에서 과연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019년 2월 새벽 3시 인천공항에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이름은 리소연, 나이는 38.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피곤에 지친 평범한 탈북자였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 요원이었어요. 손목에 걸린 낡은 아이 팔찌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딸이 작별 인사 대신 건넨 소중한 선물이었거든요. 소연의 머릿속에는 상간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들 얼굴 다시 보고 싶으면 임무 성공해라. 충성 없인 생존도 없다는 걸 잊지 마라. 함흥에 남겨둔 남편과 두 아이가 인질이나 다름없었죠. 11살 딸과 9살 아들의 웃는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오직 임무 완수만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며 소연이 예상했던 건 전쟁 위험에 휩싸인 어둡고 삭막한 도시였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남한은 미군이 점령한 참혹한 땅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녀 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밤이 깊었는데도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그녀를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심지어 공항 카페에서는 밤늦은 시간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어요. 이상하다. 전쟁 위험에 있다던 나라가 왜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지? 첫 번째 균열이 그녀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조사실에 들어서며 소연은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북한에서 철저히 교육받은 대로라면 고문과 포갑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어요. 북한에서 배운 남한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조사관 김상우는 정중한 질문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어요. 힘드셨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급하지 않아요. 이런 대우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진짜 탈북 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사관의 질문은 예상보다 훨씬 온화했어요. 소연은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답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상품을 팔다 발각될 뻔해서 탈출했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왜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분명 적국의 정보기관인데 말이죠. 조사가 끝나고 임시 거처로 안내받을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정시에 도착하는 버스, 교통카드 한 번 탭으로 해결되는 요금 시스템, 그리고 넓고 따뜻한 숙소까지.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온수가 24시간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들도 쉽게 누릴 수 없는 호사였거든요. 수도꼭지를 틀어보니 정말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는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구나. 소연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배워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적국이라고 배운 이곳이 왜 이렇게 사람을 배려하는 걸까요? 임무 수행에 앞서 그녀는 먼저 이 의문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과정은 소연에게 또 다른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버스, 교통카드를 탭 한 번으로 해결되는 간편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넓고 따뜻한 개인방까지 제공되는 숙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라면 단 간부들만 누릴 수 있는 대우를 일반 탈북자들이 당연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교육 담당자 박 선생님은 항상 웃는 얼굴로 탈북자들을 대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연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간첩으로 온 자신에게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무료급식에 참여했을 때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따뜻한 김치찌개와 밥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할머니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라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탈북자 선배 성민이 건넨 한마디는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는 대통령 욕해도 안 잡혀가요. 오히려 그런 자유가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최고 지도자를 비판한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3대가 멸족당할 일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럼 여기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사는 건가요? 그 순간 그녀가 알던 세상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서 공장 근무를 경험하게 된 소연은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받았어요. 근무 시간, 휴게 시간, 급여, 복리후생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투명한 시스템이었죠. 잔업을 하면 1.5배의 추가 수당이 지급됐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금액의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공장장 이대리는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적응하기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북한에서라면 노동자는 그저 생산 도구에 불과했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받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깨끗한 구내식당에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고 휴게실에서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 정미경 씨가 건넨 말은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는 당신이 선택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디에 살고 싶은지 모든 건 당신의 결정이에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소연에게는 너무나 생소했거든요. 북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당에 의해 정해져 있었고 개인의 선택권이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환하게 켜진 가로등, 언제든 나오는 온수, 정시에 운행되는 대중교통, 깨끗한 화장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도서관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을 보살피는 국가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북한에서 배운 나만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소연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던 노력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당연한 원리가 자신의 조국. 북한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던 소연에게 암호로 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매화가 피었다. 3일 내 소식 없으면 겨울이 온다. 이는 3일 내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이 닥친다는 뜻이었어요. 상관의 차가운 협박이 소연을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무리 나만이 좋아 보여도 함흥에 있는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날 밤 소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야 한다는 죄책감이 엄습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시골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도 이제 상수도가 다 들어왔어. 도시랑 똑같이 깨끗한 물 마실 수 있지. 스마트팜 기술로 농사를 짓는 모습, 정부에서 지원받은 최신 농기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농산물 유통 시스템까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이들이 정말적인가? 소연의 마음속에서 충성과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한편으로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마주한 양심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농촌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주시며 많이 드세요. 고생했을 텐데라고 하실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과 탈북자 선배 성민과의 대화가 소연에게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처음엔 무섭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말이 소연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성민도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3년간 살아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인간다운 삶이 뭔지 말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거짓 위에는 진짜 행복을 쌓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소연은 창가에 앉아 밤늦도록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들이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밤새 불을 밝히고 있는 가로등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국정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후 2시 국정원 사무실에서 그녀는 모든 걸 잃을 각오로 고백했어요. 저는 간첩으로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예상과 달리 국정원 요원 박재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진실을 말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가짜 보고서로 시간을 벌어주세요. 우리가 당신 가족을 안전하게 구해내겠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적국의 정보기관이 자신의 가족까지 구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힘이 아닐까요? 한국 정부의 지원 아래 정교하게 계획된 가족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브로커와의 연결부터 압록강 야간 탈출 경로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됐어요. 소연은 가짜 보고서를 북한으로 전송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남한 정부의 탈북자 지원 실태를 파악 중. 추가 시간 필요. 함흥에 있던 소연의 가족들은 한밤중에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아내의 진짜 정체를 전혀 모른 채 단순히 탈북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믿어요. 남편의 말에 소연은 죄책감과 고마움이 동시에 들었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압록강을 건널 때 찾아왔습니다. 2월의 추위로 강이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소연의 11살 딸 은영이가 미끄러운 얼음에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은영아. 소연은 망설임 없이 몸을 던져 딸을 구했어요. 그 순간 북한 경비대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빨리, 빨리. 브로커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온 가족은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간신히 중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뛰면서 소연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라오스를 경유해 마침내 한국 영사관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처음 비행기를 타며 창밖을 내려다보는 경이로운 눈빛,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와 하고 탄성을 지르는 모습을 소연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자신은 더 이상 북한의 간첩 리소연이 아니라 두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 리소연이라는 걸 말이죠. 진정한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가족과 재회한 후 소연은 큰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자신의 진짜 과거를 모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숨겨온 것이 있어요. 나는 처음에 간첩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이 아닌 진실만으로 살겠어요. 남편 철수는 처음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아내의 용기와 변화를 이해해줬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는지 알겠어요. 아이들도 차츰 상황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은영이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힘든 일을 했구나. 고마워요, 엄마. 9살 아들 민호도 엄마 이제 우리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 순간 소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증언도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소연은 북한의 대남 공작 실체를 생생하게 공개했습니다.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기술로 사진 속에 비밀 메시지를 숨기고 원타임 패드로 암호화한 지령을 받았어요.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간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CNN, BBC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과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부에서 제공한 영구임 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소연 가족의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은 직업 훈련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소연 자신도 탈북자 상담사로 일하며 다른 탈북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온 가족이 따뜻한 거실에 모여 있을 때였어요. 딸 은영이가 창밖에 환하게 켜진 가로등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불빛들도 모두 사람들을 위해 켜져 있는 거예요.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꼭 안고 대답했어요. 그래, 사람을 위해서야. 이 나라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란다. 그날 밤 소연은 다짐했어요. 충성이 아닌 자유를 선택하고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요. 이제 그녀도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빛을 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탈북자 상담사로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한 증인으로서 말이죠.
한 여성 간첩의 용기 있는 선택이 가족을 구하고 진실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인권,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시스템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리소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깨끗한 수돗물, 밤늦게도 환하게 켜져 있는 가로등, 정시에 오는 버스, 그리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죠. 특히 우리 50대 이상 세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더욱 남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젊은 시절 경험하신 우리나라의 급속한 발전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소연이 가장 놀라워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것이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돌아가고 약속은 지켜지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말이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땀과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국정원 조사관의 친절한 배려, 교회 할머니의 따뜻한 밥 한 끼, 공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격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 있는 가족까지 구해주려는 정부의 인도적 지원까지.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진짜 힘이 아닐까 싶어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때로는 우리나라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불평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연의 시각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모습은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들로 가득했어요. 우리가 이룬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지만 바로 그 진실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작은 선택 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실화였습니다. 이제 소연은 탈북자 상담사로 일하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돕고 있어요.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가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소연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기억해야겠어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신 선배 세대들께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말아야겠고요. 세계가 놀란 한국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우신지, 또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다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